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5월 1일 무척 덥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반팔 차림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지난 4월 달이 4월 말이 4월 보름 동안이 김종인의 날이었다면 오늘 5월 1일부터는 원내대표의 날입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했죠. 자, 이제 나는 더 이상 끝이다. 여기까지다. 앞으로 향후 뽑히는 신임 원내대표가 뭐 앞으로 할 일이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5월 8일로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시쳇말로 오바를 한 거죠. 네. 15일 날 했으면은 네. 선거 끝났으면은 이 참패가 끝났으면은 한 4월 24일쯤 네. 당선자대회 열고 네. 오늘쯤 네. 자기 원내대표로 해서 자기 원내대표 겸 네. 당대표 권한대행 뽑힌 사람에게 네. 자기 자리 인수하고 갔으면 끝났는데 네. 지금까지 좌충우돌 분탕질하면서 내가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하겠다 뭐 네네. 하니까는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있냐 뭐 경기도 보궐선거에 관심이 있냐 어저께 나는 어제부로 끝낸다 그러면서 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희한한 그 플레이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네. 이제 조금 늦지만은 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거지만은 네네.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네. 비대위를 할 건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건지 여론 수렴해서 잘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이번에 보면 저 괴열적 패배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들 말씀드리지만 1,200만 유권자, 2,90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만은 그중에 1,200만 명이 표를 찍어주었던 그 당입니다. 1,200만 명의 유권자의 여망이 서려 있는 당이라면은 이제 차곡차곡 이른바 재정비를 하면서 어떤 반격의 기회를 갖다 찾아 나가야 되겠죠. 이제 뭐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 이 당 사람들 네. 제발 남이 자기 욕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모독하면서 꼰대야 우리 꼰대야 30대가 당대표해야 되고 미쳤어! 30대가 비대위 다 구성 아니 그럼 그 개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왜 대표를 갖다가 뭐 깐난배기를 시키지? 10대로 하지 10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이제 뭐 또 그 적들이 또 좌파 언론들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영남 자민련 너희들은 영남 자민련인데 영남자면 맞아. 이 얘기를 왜 해? 자 부산, 울산, 경남이 무슨 지역 감정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당을 배척했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고향과 정치적 근거지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버렸다는 거는 지방에서부터 경기 침체의 아픔이 다가오는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하자, 지방 분권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서울 수도권이 이 지금 경제 침체의 아픔을 천천히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그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 잘하셨네. 우리 저기 얘기했잖아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65석입니다. 253석 중에. 그 중에 대구, 경북이 25석인데 이번에 24 플러스 1. 네. 미래통합당 24세, 홍준표 하나에서 25 전석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조국도 있죠, 김경수도 있죠, 김두관도 있죠. 그 보면 부산 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PK 정권이라고. 그거 어떻게, 성적 어떻습니까? 40석 중에 32명이 미래통합당 당선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바로 거창의 김태호. 즉, 40석 중에 33명.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미래통합당 84명 당선인 중에 58명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석이 58명이에요. 영남 자민련 맞아요. 자, 그럼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이 49석입니다. 네. 그 중에 보면 41석이에요. 민주당이. 그 다음에 경기가 59석 중에 51석이 민주당이에요. 네. 인천이 13석 중에 11석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121석 수도권 121석 중에 103석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요. 물론 이거는 우리 늘 하는 그러면 너희들은 전라북도, 강주에서 다 표 가져왔으니 니들은 호남당이냐? 호남자민련은 아니지. 호남당이냐? 그렇지.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그래서 자 위축되지 말고. 네네. 그 마찬가지. 충남 지역에서 지금 반반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충남도 요즘은 천안, 뭐 당진 여기 다 산업 기지들이에요. 네네. 그 산업의 근거지인 울산, 경남, 부산 이쪽 지역들이 다 경기 침체 위기 때문에
저 야당은 찍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위축돼서 우리는 꼰대당이니까 말이야. 우리 꼰대네 30대들 다 불러가지고 당대표를 10대로 하고 비대위도 뭐 10대로 다 구성하고 다 집에 가지 왜 모여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하시고 벌떡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자. 원내대표 잘 뽑아야 된다. 네, 원내대표 잘 뽑아야 되는 게 이랬습니다. 지금 2022년 3월 9일이면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자, 이번에 8월 31일까지, 통합당 8월 31일까지 당대표 뽑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라면 올 9월 달에 그만둬야 됩니다. 네. 왜? 당원당 규정 1년 6개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어떤 선출직도 못 맡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당 대표도 아니고 당 대선 후보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쪽 마치 우리 장진호 전투 있지 않습니까? 12만 준공군이 2만 명의 유엔군을 갖다 몰아쳐서 6대1의 비율로 몰아쳐서 괴멸적 위기에 빠졌을 때 당시 올리버 스미스 해병소장 1사단장이 정말 척척 나가면서 그때 유명한 게 전략적 후퇴. 전략적 후퇴합니다.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침체되어 있는 무려 2만 명 중에 4,5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런 괴멸적 분위기 속에서 이 병사들을 갖다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왜 후퇴하십니까?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격할 뿐이다. 유명한 올리버 스미스 소장의 유명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 원내대표는 저들이 아마 올 1년 내에 개헌도 하려고 들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개는 비롯한 온갖 사회주의 정책을 갖다 다 법제화시키려고 들 거고, 이미 유명무실화된 윤석열을 갖다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검찰을 바보를 만들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 벌였을 때 과연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경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경험 있는 사람. 당연하죠. 지금 보면 어떤 평론가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번에 마치 뭐 삼선에서 원내대표 나와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초선을 하지 왜 삼선은 또 해? 몰라. 그 이제 이 30대 뭐 비대위 구성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삼선이라 그래봐야 의정경은 8년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10년은 해봐야지 조금 물미가 튀는 법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4선, 5선 정도는 돼야만이 최소한 위기에 당해서. 위기에 당해서 그다음에 싸울 줄 아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있지만 네. 당 관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 관리. 이 재선 3선 가지고 곤란하고 지금 4선, 5선 중에서는 나와야 되겠다. 네. 그래야지 지금 당을 또 뭐 비대위로 가는 건지 뭐 조기 전당대로 하든지 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시키고. 네네. 아니 그런 좀 경험 있고 능숙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일을 잘 아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21대 총선 선수별 당선자 명단 한번 잘 뽑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초선이 84명 중에 40명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절반이네 뭐. 절반이에요. 그다음에 그 재선. 사람들은 국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국회를 처음 가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뭐. 경험이 지식도 별로 없다고 봐야지. 뭐 그렇죠.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경험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뭐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지만은 재선 즉 4년의 의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84명 중에 60명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그나마도 5선이 4명, 다음에 4선이 5명이 있습니다. 5선 4명은 보면 이쪽에 부산의 서병수, 대구의 주호영, 그다음에 충남의 정진석, 부산의 조경태, 이 5선이 4명 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오라 그래서 원내대표 하라면 딱 맞겠네. 이 사람은 꿈이 대통령 후보인데 뭔 소리야 지금? 그래도 뭐 되는 데는 다 아니 하려고- 안 돼. 되는 대로 다 하려고 안 된다니까. 선출직 되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안 돼. 네. 그다음에 당은 고치면 되지 뭐. 아이 시끄러. 4선이 5명입니다. 그게 이제 충청도의 이명수, 서울의 박진, 서울의 권영세, 울산의 김기현, 저쪽 충청도의 홍문표. 그래서 좀 4선, 5선 정도 돼야지 최소한 12년 내지 16년 의정 경험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세요. 초재선이 60명이에요. 그렇죠. 이 60명이 사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마치 장진호 전투에서 12만 중공군한테 밀리는 그다음에 해병 일상은 15,000명 같이 다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이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 잘 추슬러 가면서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차곡차곡 하면서 전열 재정비하고 하면 이길 수 있어. 포용력이 또 있어야 되겠네. 포용력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괜히 뭐 하는 집마다 뭐 사각 껴가지고 네. 정말 우리 헷갈리게 만드는
홍모 전 당대표, 네네. 저 신모 전 원내대표처럼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고 좀 공을 앞세워가지고 자 우리 좀 토론 좀 해보자, 의견을 모아보자, 이렇게 포용력 있게 설득력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겠죠. 저기 우리 김영광 실장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다. 혹시 무하마드 알리하고 옛날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은 조지 포맨이었습니다. 조지 포맨하고 무하마드 알리, 그 당시 이미 30이 훨씬 넘은 무하마드 알리하고 저쪽 아프리카에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다 중계 방송 해줬나요? 다 맞죠. 네. 원래는 무하마드 알리가 챔피언하다가 뺏기잖아요. 저 챔피언 자리를 뺏기죠. 군대 안 간다고 그 징집 거부해서. 그래서 된 게 조 프레이저입니다. 근데 조 프레이저가 인파이터죠. 근데 조 프레이저하고 조지 포맨하고 싸우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 조 프레이저는 죽어라 대드는데 조지 포맨이 치면은 그냥 쓰러지고 4번인가 5번 엎어져서 결국 아웃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맨하고 저쪽 아프리카에서 세계 챔피언 전을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8회전인가 9회전까지 조지 포맨은 마우시 뚫려요. 마치 지금 19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같습니다. 맞으면 죽는 거야. 빗 맞아도 죽는 거야. 빗 맞아도.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요리조리 더빙을 하면서 맞으면서도 하다가 결국 8회전인가 9회전에 TKO 페리 딱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전 그래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그리고 하여튼 저 경험, 포용력.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하자면은 결국 이것도 의정 경험이 되겠지만 민심을 읽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네네. 저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네. 우리 야당. 그것도 네. 우리 민주주의의 전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이 취지도해할 그런 건 네네. 경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민당 얘기하시는 옛날 거죠? 신민당이 예.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나오고 김영삼이 이끌고 해서 네. 그 무지막지한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게 네. 의석수가 많아서 무너뜨렸나요? 유정의 3분의 1. 유정혜가 의석의 3분의 1,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분의 1 가지고 네. 나머지 가지고 좀 싸우고 했는데 네네. 그 신민당이 그 전투력도 있었지만은 민심을 올라타고 그렇죠.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네. 김영삼 씨가 주먹을 세게 센 주먹을 가져서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벌써부터 네.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100만 원씩 가구당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예. 지금 지역에 한번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참 가당치도 지금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농촌 지역에서는 상품권으로 주고 하는데 쓸 데가 없대요. 지금 마트가 있습니까? 제 고향 문경에처럼. 그리고 농자재, 네네. 농약, 비료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써? 아니, 고기 사 먹어야지. 소고기 구먹자. 그래도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네. 지금 저희 동네 테니스 클럽에 나오시는 은퇴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는 거야. 네. 아니 우리 박정희 시대를 살아왔지만 네네.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구매력을 없는 사람들이 구매력을 높여주자는 건데 네. 이게 나 같은 사람 줘가지고 어떡하냐. 네네. 우리가 먹고 사는 지금 이분들 아들 딸들이 다 독일서 공부하고 네. 하나 네네. 태양강 네. 독일서 근무하고 살고 하는데 그 사람 이분들 말씀이 그래요. 미국은 줘야 된다 빨리. 미국은 다 줬잖아요. 미국은 미국 국세청에서 미국 현금 현금으로 다 줬는데 왜 그러냐? 예. 미국은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축 없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이 되면 밥도 못 사 먹고 지금 푸드뱅크 같은데 자동차로 4km, 5km 줄 서는 게 미국이 지금 네.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잖아요. 조세 부담률 보니까 네. 대신 우리나라는 전문 용어로 하면 디스파저블 인컴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있어요. 네네. 내 손에 세금으로 많이 안 뜯기니까 네. 국민들이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고. 지금 쌀 없고 고기 없어갖고 그 얘기하면 또 세금 다 뜯어가. 아니, 뜯어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뜯어가는데 이게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네. 미국이 한다니까 따라가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라고 또 얘기들 하시죠. 그러니까 네. 자, 토지 공개 좀 한다. 네. 사회주의과로 간다. 베네수엘라로 간다. 김정은이한테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 매년 갖다 바치겠다. 네. 할 때 그 민심을 파악해서 원칙에 따라서 명분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김영환 시장 그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하셨죠. 얼마 전에 돌아간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에 그 당시 보면은 자민당이 원래 300석 하던 자민당이 100석으로 줄어듭니다. 그 중년 완전히 진짜 일패도지하는 상태였어요. 일패도지한 상태였는데
그때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얘기했죠.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라. 앞으로 4년 동안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무릇 지도자는 나머지 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 첫째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통찰력입니다. 그렇죠. 시대적 흐름을 수 있는 통찰력. 두 번째는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설득력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 밑에 보면 300석에서 100석으로 줄어들었을 때 모두가 완전 공포에 질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그걸 추슬러 안을 수 있는 조직력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보면은 인간적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네. 하는데 네. 그 원내대표 나오는 분들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네, 또 네. 위축돼가지고 아니 나 원내대표 나가면 또 저 한겨레 신문하고 오마이뉴스에서 더러운 놈들 진망했는데 뭐 무슨 뭐 세간살이라 청기라 그러냐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네. 조선재선들이 아이디어 냈더라고. 네. 60명이나 되면서 뭐 거기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와서 네. 뭐 얘기들 들어보자 그러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럼요. 토론하고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네. 당헌 당규 고칠 건지 네. 김정일 불러올 건지 의견도 추스리고 네. 이렇게 새 출발하는 과정으로 잘 활용해야지 뭐 그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는 좌파 언론한테 위축돼가지고 네네. 그냥 쭈글쭈글 뒤에서 뒷구녕에서 모여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네. 지금 40대 기술은 하려면 뭐 하는 사람 나오면 나오고 네네. 60대 기술은 하는 60대 기술은 해보고 네. 해서 그 당의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과정으로 이걸 활용한다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은 지난 4월 15일 패배해서 그 수렁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한 손 이렇게 올려놓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더 싸우고 토론해야지. 네. 뭐 기죽어가지고 뭐 동양 그릇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끝으로 2008년입니다만 2008년 총선에서 당시 손학규 대표가 이끄던 민주당이 받은 표가 의석이죠. 네. 299석 중에 81석입니다. 2007년 대선 패배하고 총선 그렇게 되니까 다 뭐 우리가 이제 패족이다. 과거 시험도 보지 말고 예. 총선 나가지 말고 했던 사람들이 10여 년 만에 예. 다시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을 했는데 저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지금 뭐 위축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1200만 이번에 2900만 그 투표한 사람 중에 1200만이 표를 찍어 주었고 뭐 우리 비율로 따져도 41%. 보면 41대 49니까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 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차분히 뽑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 조기 전당대회를 갈지 비대위를 좀 더 끌어갈지 이것도 결정하시고 토론하세요. 아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또 떠오르고. 지도자가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또 대선 후보로 만들어내면 됩니다.